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들을 다 조회해 본 거죠.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은행에서 몇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뽑은 게 드러난 거죠. 뭐 아무리 봐도 은닉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저 사람에게 주고 싶지가 않다. 내 재산 어떻게든 숨길 수 없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중에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을 할 때 서로 양심적으로 자기 재산 얼마 있다 이렇게 공개하면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좀 뿌리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숨기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하게 내 재산 다 밝히면 내가 손해본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 분할을 할 때 먼저 양쪽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 파악한 후에 그걸 하나로 합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대상에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야 내가 손해를 덜 본다 생각하시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덜 줘야 하는데 내가 뭐하러 이걸 다 정직하게 적어서 저 사람에게 갈 돈을 늘리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재산을 다 안 적어도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맞벌이 하는 집은 생활비만 각자 이렇게 딱딱 내고 나머지 돈은 각자 관리하는 분들 많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를 벌고 있나, 돈을 얼마나 모았나, 보너스를 받았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외벌이도 또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업하는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좀 불규칙하니까 더 이제 알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틈을 좀 노려가지고 숨기려고 하시곤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건 맡으면서 봤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이혼을 앞두고 갑자기 자녀에게 살던 아파트를 증여하신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이러면은 우선 그 아파트의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고 자녀 명의니까 이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파트에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만큼 아파트 가액을 낮게 책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3억이 있다, 대출이. 그러면 이제 7억으로 잡히는 거죠. 계좌에 돈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미리 거액을 이체해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매달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차곡차곡 출금해서 억 단위를 현금화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부부였는데, 우리 의뢰인분이 혼인 생활 중에 돈 관리를 대부분 이제 상대방한테 완전히 맡겨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산 분할할 때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분이 하시는 말만 믿고 좀 원만하게 협의혼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우리 재산 얼마 있다 이렇게 딱 밝히시는데 은행에 들어있어야 되는 돈이 이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2억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2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 재산 관리를 이제 상대방이 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분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협의 이혼 하려던 거를 이혼 소송으로 바꾸고 이제 재산 분할 소송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들을 다 조회해 본 거죠. 예금, 부동산, 보험, 차량 이런 게 뭐가 있나 하고 다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은행에서 몇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뽑은 게 드러난 거죠. 뭐 아무리 봐도 은닉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은닉재산이다,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 주장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 뭐 가족한테 빌린 거 갚으려고 뺀 거예요, 이러면서 차용증을 딱 내미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제3자한테서 돈을 빌린 거다, 이거 내 채무다, 재산이 아니다 이러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데, 사실 차용증만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가족분이 배우자한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의뢰인하고 이제 이분 돈에 대해서 뭐 이 돈 다 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문자 내용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 돈이 빌린 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이다
라는 거를 밝힐 수가 있었고 당초에 협의이혼에서 논의됐던 그런 재산 분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으셨어요. 그럼 은닉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예금, 채권, 보험, 주식, 부동산 이런 재산들을 다 공개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에. 보통은 재판부에서 원고, 피고 양쪽에 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재산들을 적어야 할지 쭉 리스트가 나열된 종이를 줘요. 몇 월 며칠까지 이 항목들을 기재해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예금, 내 보험, 주식 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적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로 조회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 잔액들이 쫙 나오고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또 됩니다.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나의 주식 찾기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보험은 손해보험협회의 가입 내역을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산 목록을 양쪽에서 쫙 작성한 후에 이걸 법원에 제출을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예금이 얼마인지, 주식에는 얼마를 투자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은닉 재산을 찾는 두 번째 방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입니다. 재산 명시는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계좌에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있구나. 이 정도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 얼마를 다른 곳에 뭐 이체를 했는지, 현금으로 빼돌렸는지 이런 돈이 움직이는 그런 여부를 알고 싶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에요. 이거를 하면 지난 3년 동안 이 계좌에서 있었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쫙 나와요. 그 내역을 봤는데 큰 돈이 갑자기 빠져나갔다? 누군가의 계좌로 옮겨졌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대로 상대방이 소명을 못하면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금융거래정보가 왜 3년이냐고 하면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조회를 하게 하면 어떤 개인정보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서 3년으로 하는 건데 이게 딱 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대체로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이 3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차량을 몇 대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럼 차량 몇 대 가지고 있다. 이런 차량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궁금하다. 그러면 각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환급액을 알 수 있어요. 상대방 퇴직금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재산 목록에 기재를 안 했다. 그럼 그 회사로 퇴직금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을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잘 적으시는 게 좋겠죠. 오늘 이렇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재산 분할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정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